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오늘은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해봤냐면, 자, 진바닥 임박.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진짜 바닥이라는 얘기죠. 진짜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바닥이 아니라, 가짜 바닥이 아니라, 진바닥 임박. 이렇게 제가 응원 문자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흐름이 단기간 내에 급속히 어려워졌던 만큼 마이너스 60% 지점에서 반전을 노리는 그런 응원 문구입니다. 예.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많은 응원 문자 좀 부탁드리고요. 진바닥 임박했다. 그러면 진짜 바닥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진짜 바닥 여부가 가려질 타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최대 주주가 APC 머큐리죠. 그죠? 순수한 토종 한국 자본이라고 STX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AFC 코리아가 전신이에요. 네, APC 머큐리의 전신이 AFC 코리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크게 급락을 맞았다가도 다시 부활했던 제2의 금양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좀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주가가 약하다면은 이게 지금 주무르고 있는 큰 주포들 입장에서는 어떤 M&A, 그러니까 기업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래 재료를 불거트리면 이것이 주가를 엄청 급등시키는 경우도 이 주식판에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M&A 재료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좀 짚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STX 주가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 요즘 시장 조정이 심하죠. 따라서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늘상 강조를 드렸지만 마이너스 50%에서는 반등이 약하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지만은 밀려서 마이너스 60% 지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60%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강력한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주식판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의 절반 토막 나타나는 시점에서 반전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한번 밀면서 개미들이 물량을 털게 하고 그걸 잡아먹는 주포가 또 등장돼서 끌고 가는 예가 주식판에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지역은 이제 2만원 권역입니다. 5만원 권역에서 60% 폭락한 지점이 바로 이 가격선이죠. 근데 지금 이 가격선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건의 어떤 반전을 위한 변수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APC 머큐리가 AFC 코리아의 전신이거든요. 예전에 STX가 AFC 코리아에 의해서 매각을 당했던 것이고 AFC 코리아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APC 머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서 중국계 펀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전신이었던 APC 머큐리의 전신이었던 AFC 코리아를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기사를 좀 보시면은요 이게 9월 14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STX에서도 토종 한국 펀드라는 것을 이제 공지를 했고요. 토종 한국 펀드가 APC 머큐리라고 STX 측에서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네, 중국 자본 연관설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가짜 뉴스다. 유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허튼 소리를 하면은 일단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네,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STX 측은 향후 투자 시장을 결혼하는 가짜 뉴스와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억측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STX 입장에서 한 얘기를 믿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국 토종 펀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그 기사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2018년도 4월 18일에 중국계 AFC 코리아는 왜 국내 투자자와 접촉했나. 이래서 이제 AFC 코리아가 STX를 인수했을 때 이런 기사가 떴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사로 이제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제가 일단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벨에서 나왔던 기사를 좀 보면 이거는 2022년 8월 16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밑으로 쭉 기사를 좀 보면은 지배구조가 STX가 달라졌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자, 여길 보세요. STX의 명맥은 남아있지만 2018년에 중국계 상업펀드 AFC 코리아에 매각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현재 최대 주주는 AFC 코리아의 투자 목적 회사인 AFC 머큐리다. 이렇게 그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FC 코리아 안에 APC 머큐리가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그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2022년도 8월 16일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박스앤 뉴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번 중간에 보세요. APCPE는 STX 인수에 이어서 흥하연 주식 매각 계약 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윗부분에 보면은 AFC Private Equity AFCPE가 APCP로 새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APCPE의 대표는 대주주인 홍라정 씨다. 대체투자 전문가다. 인수전을 총지휘해왔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 AFC 머큐리 내 특수목적 회사 AFC 머큐리 펀드 위원회사를 통해서 STX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AFC라는 것이 이제 APC로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 이 AFC 측의 어떤 한 분야에서 분야인 APC가 STX를 인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좀 AFC 중국계 펀드하고 좀 관련이 돼 보여요. 하지만 이 APC 자체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지분이 모여져서 토종 펀드가 된 그런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우리가 진위 여부를 100%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단계적으로 제가 이 기사들 전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는 STX의 이야기를 좀 믿어보자.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위 여부를 100%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 STX 측의 얘기를 100% 믿어야죠. 그죠?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급락을 한 상태에서 이게 어떤 회생의 가능성이나 반전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마이너스 60% 지점에서 진짜 바닥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한간에는 지금 요즘 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CR홀딩스처럼 회사 분할 이후에 계속 미끄러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CR홀딩스하고는 틀리죠. 네, 성장성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STX와 CR홀딩스이기 때문에 동급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문제가 있었던 그 대성홀딩스 이런 것처럼 뭐 내려가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지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이거는 일단 생각할 계제가 아닌 거고
한간에 뭐 CR 홀딩스랑 유사하지 않느냐, 회사 분할 이후의 흐름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의 성장성 없는 회사하고 지금 STX하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은 지금 현재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금양이에요. 금양. 발포제 업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진출해서 큰 대박 40배 시세를 냈던 금양의 패턴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할은 안 했지만은 그 흐름 자체가 금양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양이 3개월간에 걸쳐서 50% 조정 받았던 거를 지금 뭐 STX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10일 사이에 5, 60% 정도 조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정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양처럼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2의 금양에 대한 기대는 아직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못 가지겠어요? 다만 그런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낙폭이라면 V자로 반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1단계적으로는 거래가 급감을 해서 매물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부분 자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근데 지난 금요일에 하루 거래량이 215만 주 정도로 거래가 많이 급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하의 거래가 며칠간 계속되면 이제 거래 바닥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주가 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지점인 2만 원, 2만 2천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반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량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타임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공방전이 일어나고 주가나 거래가 어떻게 흐름이 나오느냐를 보고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이거죠. 아시겠죠? 나오는 재료들이 좀 있을 거고 주가 거래량이 이제 나타날 거고 여기서 우리가 급소를 찾아야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금 타임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가격선이 진짜 바닥이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진바닥 임박 네, 이렇게 제가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응원 문자 많이 보내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또 돼야 되겠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중국계 펀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이제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는 성격이 얘네들이 주가 만들어서 이제 주식 팔고 나가고 뭐 그런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일반 그 주주들하고는 좀 격이 틀려요. 대신에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뭐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지만은 뭐 매각권 이런 걸 흘려가지고 주가를 끌어당기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낙폭이 이 정도 됐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역시 그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아닙니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끼가 있는 세력인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펀드건 중국 펀드가 아니건 간에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뭐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TX의 얘기, 한국계 토종펀드라는 걸 믿어야죠. 그리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주가 반전이 중요하죠. 뭐 이미 지나간 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2 금양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하튼 응원 문구는요 진바닥 임박 이렇게 좀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진바닥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급소를 찾아야죠. 다음 주에 이제 급소가 나오고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린분 입장에서도 급소를 찾아서 물타기해서 시세 위쪽으로 갈 때 우리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2의 금양 형태로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직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타임입니다. 다음 주 초반이 상당히 중요할 듯 싶고요. 그때 실전 매매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린다면 그 급소 찾기를 도와드리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STX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급소를 좀 찾아보고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잘 찾아서 문자로 여러분과 같이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STX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위기를 좀 타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응원 문구는 진바닥입니다. 진바닥, 그죠? 예. 진바닥 찾자, 진바닥 가자, 진바닥이라고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응원이 됩니다. 예. 그죠?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실전 사인, 매매 사인과 빠른 정보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그 종목명 STX 네,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위기를 좀 타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매집주 이것도 최근 시장이 조정이니까 이쪽으로 집중해서 대박 수익 한번 내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 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기업들이 크게 시세 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각 IR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각 IR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그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수는 대개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되게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 건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수량을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되게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그 무상등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맨 위 상단 전번이 있죠.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무료입니다.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를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